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가정의 달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바비 음악회 티켓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는 9.11 테러를 일으켰던 오사마 빈라덴의 사망 소식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장 초반 개인 투자자들 또 투자자들이 깜짝 반응을 보인 것에 그쳤고 장 후반 들어서는 예상보다 낮은 지표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주가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는데요. 더 자세한 미국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뉴욕 증시는 빈 라덴의 사망보다는 경제 지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복 테러 가능성까지 시장에 나돌면서 3대 지수는 약보합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말하는 이 빅스 지수가 8.41% 올랐습니다. 15.99를 기록한 것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어제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어제장에서 0.02% 내리면서 12,807.3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내렸습니다. 0.3% 내리면서 2,864.08포인트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역시 0.1% 빠진 1,361.2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이 됐던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을 했지만 뉴욕 증시는 사망을 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상승을 예고를 했었지만 앞서서 마감된 했었지만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유는 오후장 들어서 이 테러 보복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네, 오히려 어제장은 기업의 실적과 경제 지표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여기에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 2008년 6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이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증시에서는 에너지주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보론이 1% 이상 내렸고요. S&P 500 지수 가운데서는 석유와 가스주가 1.2% 내렸습니다. 반면에 인수합병 관련주는 상승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석탄 생산업체인 인터컨터널콜과 아치콜은 인수권으로 무려 31%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 지표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4월에 미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0.4를 기록을 했습니다. 3월보다는 다소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지수의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여전히 웃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조업 지수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월 건설 지출은 전문가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는데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빈라덴 사망 소식으로 전 세계가 놀랐죠. 그 가운데 뉴욕 증시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장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는 이게 금융위기라든가 어제 그 빈라덴 소식 같은 큰 뉴스 이후에 증시 모습에서는 애프터 쇼크다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워낙 그 큰 사건이 있으면 사실상 사람이 한동안 그 멍해지는 아까 그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멍 때린다 이런 그 표현이 네. 이렇게 장윤정 캐스터에 물어봤더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네. 어제 그 장 초반에는 이와 같은 애프터 쇼크 때문에 시장의 그 참여자들이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그 양상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이 멍 때리는 현상도 본래 위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역시 주가 결정의 이런 빈라덴 같은 경제 외적인 요인보다는 네. 지금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사를 보면
지금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기가 회복되느냐 여부,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 네. 이 여부가 월가 그 시장 참여들의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그 애프터쇼크에서 일종의 정신적으로 좀 혼동한 상태 이런 것을 벗어나서 본래 이치에 발표됐던 그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들 실적이 장캐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네. 장은 오히려 빈나된 것은 빅뉴스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을 어제 그 국내 주가의 그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기대도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루에 그 장을 마감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과거에도 이렇게 금리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9/11 사건 이렇게 터졌을 때는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그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9/11 사건 터질 때도 당시에 일시적으로 보면 아주 증시가 아주 이렇게 무력증이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네.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나된 같은 이런 부분이 2차, 3차 걸쳐서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인지 네. 이런 분야가 아마 빈나된 사망 소식과 관련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다면 오히려 그 이후의 그 시나리오 이런 모습이 더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장 후반에 사실 증시에서 좀 이렇게 하락세로 돌았은 데는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믹스 지수가 오히려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빈라덴 사망 소식 이후에 누구도 생각하다시피 추가적인 보복 테러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이런 것이 오히려 근데 이런 건 이제 전문적인적으로 리플 이펙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잔물결 효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호수에 돌을 이렇게 큰 돌을 던지면 큰 빈나는 사망 소식과 같처럼 이렇게 펑 던지면 풍덩하면서 잔물결이 이렇게 호숫가 주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그 잔물결과 마찬가지로 이 추가적인 테러 이런 부분이 빅스 지수 같은 이런 부분에 더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하락세로 마감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이런 리플 이펙트 측면에서 추가적인 보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굳이 빈나쟁 사망 소식과 관련해서 증시를 본다면 네. 그런 쪽에 그 더 초점을 맞춰서 증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사마 빈라덴과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중화권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인도 증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중화권은 어제 노동절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중화권의 관심은요, 이 추가적으로 이 긴축을 단행할 것인지 여부가 향후 휴장 후에 그 개장을 하면서 이제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더 관심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증시 역시 노동절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인도와 브라질 지수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인도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도 센세스 지수입니다. 어제장에서 0.7% 내리면서 18,998.0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6일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 흐름을 살펴보면 은행주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최대 국영은행인 스테이트뱅크를 비롯한 은행주가 크게 약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르티 스즈키 인디아도 어제장에서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베스파 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베스파 지수 역시 1% 이상 내렸습니다. 65,452.7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던 재료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료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전망이 시장에 나와 있고요. 또 무역 흑자가 축소됐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고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월 제조업 지수가 감소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은 최대 철강 제조업체인 발레가 중국 PMI 지수가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유틸리티와 기초 소재주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9.11 테러 이후 10년 동안 글로벌 증시 악재가 되어왔던 오사마 빈 라덴이 마침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증시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된 데 따른 기대감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 라덴 사망, 주가 얼마나 끌어올릴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저희 생생 댓글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참 뜻하지 않은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나타난 시장의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이 빈라덴 문제는 뭐 9/11 사건 이후에 10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특히 그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리에서 현안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네, 지금 빈라덴 이렇게 갑자기 듣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아까 그 이렇게 검색어에 보니까 빈라덴 하면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워낙 선하게 생기지 않았냐 이런 쪽에까지 할 정도로 사실 9/11 사건의 주범이다 하는 시각이 네. 지금 잃어버릴 정도로 기계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네. 사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커다란 그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아시아 증시가 이 소식을 접할 때 어제 우리나라의 그 주가 모습에서 보듯 심리적인 안정 효과는 있어서 주가는 올리고 그다음에 유가라든가 금값은 좀 떨어지고 네. 이런 그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그 지정학적 위험의 심리적 효과가 좀 이렇게 줄어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융 변수는 역시 경제 기초요건에 좌우되는 이런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그 주가 모습은 역시 기초 요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간에 이게 빈라덴 소식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어떠한 그 변수보다도 워낙 큰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뉴스에 장식되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어제 시장 흐름을 볼 때 저희들은 많은 시사점을 이렇게 감지가 되는데요. 대체로 그 빈라덴 같은 이런 일시적인 그 요인이 발생했을 때 세계 그 각국의 그 증시 보면 네. 역시 그 섬나라라든가 반도 국가 이런 국가에서 주가의 그 상승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네.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륙 지역 같은 경우는 주가의 그 상승폭이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그렇군요. 이거는 그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반도 국가, 섬나라 국가에서는 특정 재료에 따라서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이게 반응하는 이게 민감도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 지역의 그 특성상 보면 예. 그래서 항상 이럴 때에는 외국인들이 사실 그 반도 국가라든가 섬 지역 이런 국가를 특수한 재료를 이용해서 굉장한 부분 수익을 이게 즐기는 이런 모습이 이제 과거 나타나는데요. 네. 어제도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주가가 좋은 건 좋습니다는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과거의 행태가 다시 나타났다 해서 오늘 그 뉴욕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를 맞는 어제 크게 급등했다가 국내 증시를 맞고 또 어제 국내 증시가 급등한 만큼 이 증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향후에 주가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던 사람이 오늘 증시에 그 만약에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어떤 모습으로 해설을 할지 네.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게요.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요, 좀 앞으로 이제까지의 현상을 살펴봤는데 이번 사건이 각 시장별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 신용평가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지정학적 이용 같은 이런 요인이 나왔을 때 네. 가장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역시 투자자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국제 신용평가 시장은 가장 그 기본이기 때문에 네. 여기부터 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런 지정학적 이용과 같은 이런 것이 새로운 그 평가 이렇게 기준에서는 어떤 위치에 점았을까? 만약에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보다 웨이트를 뒀다면 네. 새로운 평가에 웨이트를 뒀다면 이런 빈라덴 같은 지정학적 위험의 해소가 됐을 때는 상당히 밝게 반응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 지정학적 위험 부분에 대한 웨이트 가중치가 좀 낮게 설정했다면 사실 이런 것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차원에서 이 신용평가 시장을 잘 볼 필요가 있고 네. 왜 미래세 미래를 통해서 그동안 국제 신용평가 시장이 사실 증시적 측면에서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는 이쪽 부분이 이렇게 이목이 떨어졌던 부분도 아마 짚어드린 적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태 때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 3년째 세계 3대 신용평가들도 대대적으로 혁신을 단행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 나라의 신용등급 평가할 때는 보통 지정학적 이용과 같은 경제 외적인 요인과
경제 내부적 요인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새로운 그 평가 기준에서는 이 과거와 다른 것은 지적적 위험과 같은 경제 외적인 요인에 대한 어떤 가중치는 상당히 낮게 설정돼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내부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그 중시해서 새로운 그 평가 방식을 그 도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거 기중치라되는 것은 우리가 거시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실 거시경제 위험, 네. 그다음에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재무적인 측면에서 문제, 그리고 항상 트렌드에 포착에 맞춰서 주력 산업이라든가 이게 빨리 육성되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산업 위험, 이 세 가지를 크게 고려하는데요. 네. 지금은 그 경제 외적인 문제보다도 경제 내부적 문제가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군요. 이번에 그 지정학적 위험, 물론 이제 빈 라덴 사망 소식은 어떤 국가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특정 국가의 신용등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는. 네. 그러나 각국의 그 신용등급이 평가할 때는 이 문제는 크게 영향을 받아서 신용등급이 이렇게 상향 조정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오늘 가장 단기적 흐름에 나타나는 믹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빈 라덴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가적인 테러 이런 보복 가능성 때문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네. 바로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이러한 그 경제 외적인 지적적 위험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웨이트가 낮은 상태에서 새로운 요인가 되면 본래처럼 빠르게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문제 관련된 지적적 위험이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나와서도 네. 외국인들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네. 그 사람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3대 신용평가원들이 새로운 평가 방식에서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경제 외적에 대한 요인, 이러한 부분의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이런 지적적 위험에 대해서 부안해동하는 이런 모습은 좀 탈피할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평가 기준은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빅뉴스 아무래도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사실 외환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 거죠. 네. 그러나 한번 이번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 라덴 사망 소식이 과연 미국 경제 입장에서 달러 가치의 강세 요인인가 약세 요인인가? 대부분 다 어제 그 증시에서 해설하는 사람은 빈 라덴 사망 소식이 달러 가치의 강세 요인이 된다, 회복 요인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9/11 사건 때 시청자 여러분이 10년 돌아가서 9/11 사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9/11 사건 때 이러한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서 네. 불안하니까 안전자산, 안전통화로서 미 달러 가치가 이렇게 부각돼서 당시에 빈 라덴에서 9/11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빈 라덴 같은 이러한 사망 소식이 들렸으면 그 반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안전통화로서 이게 안전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안전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되면서 약세로 이렇게 전개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어제 그 해설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빈 라덴 사망 소식에서 그동안 미국이 빈 라덴 사망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노력해왔으니까 네. 이게 성취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지 않겠냐 해서 달러 가치의 강한 회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같이 오늘 새벽 끝난 국제 외환시장,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역시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가 약세를 현상을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시청자분이 이렇게 해설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아마추어인가 프로인가 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그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은 달러 가치도 역시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금리 차 요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 지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 이러한 그 빈 라덴 사망 소식과 같은 특산 소식보다는 자 환율이 결정할 때는 네. 오늘 몇 시간 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쪽에 그 자금을 투자하느냐 아니면 이쪽에 자금을 투자하는 데에는 사실 투자 기간에 설정 기간이 있어서 모든 경쟁에는 설정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달러 가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이런 빈 라덴 사망 소식보다는 경제 기초 요건, 특히 통화 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금리 차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금리 차가 변동이 없다면 사실상 그 달러 가치는 본래 제자리에 오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미국과 다른 국가의 그 경제 여건을 볼 때 금리 차에 있어서는 크게
빈라덴 사망 소식과 같은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을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뭐 신뢰 회복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을 망정 본 국면으로 빠르게 다시 돌아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뽀리뽀리님께서 여러 보도들이 라덴 사망했다고 큰 일이 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니까 차분하게 짚어주셔서 좋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시네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국채 시장에 대한 영향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미국의 국채 시장은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빈라덴 사망 소식과 같은 이런 소식이 들었을 때는 네. 사실 안정자산으로서 국채에 대한 보유 심리가 좀 떨어지면서 사실 국채 가격이 내리고 네.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데요. 국채 시장이 사실 과거와 다른 것은 미국이 이 국채의 보유 심리를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국의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는 미국의 국채가 안정자산으로서 다시 전 세계 국민들의 이렇게 선호를 받는 이러한 때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빈란된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장 차분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이러한 그 미국 국채 시장은 바로 지금 초미의 관심이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빈라면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종전 같은 경우에는 안정자산으로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국채 부분도 이렇게 선호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시청자분께서 네. 뽀리뽀리님이란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종전의 인식대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금리 과정에서 지금 몰커라든가 미국의 단일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불안했던 것이 경제 여건 이상으로 불안했던 것이 결국 거품이 발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글로벌 위기 과정이라는 이런 것을 맞았기 때문에 네. 위기 3년차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기준을 감안하지 않고 과거 10년 전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엔 이렇게 발생합니다. 고베 대지진 사태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은 사실 플레이어들의 룰이 바뀐 상태에서 오면 크게 떨어진다. 크게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하루하루 바뀌는 모습, 이런 새로운 기준 모습, 이런 것을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미국의 국채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국채의 수익률과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런 것이 빈다반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요란을 떨었지만 미국의 국채 시장은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도 그런 측면에 대해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 지정학적 위험이 아무래도 유가나 금값 같은 이러한 이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영향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빈라덴 같은 경우에는 중동 네. 지역이고 또 부전 자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장별로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빈라덴 사망 소식에 따라서 국제유가도 오르고 국제유가도 좀 다소 떨어지고 네. 금값도 좀 떨어지는 네.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는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종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부 텍사스 증시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제유가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중동성 두바 같은 경우는 안정세를 찾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사실 가격의 변동폭이 이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역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장캐스가 말씀하신 대로 빈라덴 사망 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추가적인 테러 문제 이런 것이 더 시장에 그 초점이 됐다면 네. 빈라덴 사망 소식에 따른 이 영향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 국제유가라든가 금값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지금은 실수요적인 측면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이 투기적 측면도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 이런 측면이 투자자 하는 입장에서도 관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국제 이렇게 원유시라든가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빈라덴 사망 소식 이전의 모습과 크게 흩어지는 소지는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른 어떠한 그 시장보다도 빈라덴 사망 소식이 중동 지역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라든가 이런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는 사실 투자라는 관점에서 미래가 더 하다면 추가 테러 공포지수 올라가 그러면 네. 위기전과 대동소이한 빈라덴 사망 소식과 이전의 모습과는 그 크게 변동 소지가 없다 해서 비교적 네. 이쪽 부분도 생각만큼은 그렇게 이렇게
안정적인 국면의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대체로 보면 상부 시장에 나타나는 이런 시각 보면은 지금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 금값이라든가 유가 부분 같은 경우는 강세 국면이 빈라면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은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글로벌 유동성 시장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증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 대목은 우리가 좀 증시 측면에서 좀 우호적 환경이 전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글로벌 유동성은 지난번에 유동성이 쏠림 현상이 쏠림 현상 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 요인과 그다음에 시장 요인은 나눠진다. 그러면 정책 요인에서 유동성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세계 각국들이 목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주로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감에 따라서 사실 정책적으로 유동성에 공급할 수 있는 소지는 갈수록 축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다는 지대도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미래에 대해서 빈라덴 사망 소식과 같은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줄어들면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퇴장돼서 현금에 이렇게 창고에 가뒀던 부분이라든가 시중의 대기성 차원으로서 은행의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증권사의 CML이라든가 MLP에 넣었던 대기성 자금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제고되면 사실 시중에 호딩됐던 게 디스호딩, 퇴출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은 더 풍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앞으로 빈라덴 사망 소식 이후에 추가적인 테러 문제가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다면 아마 퇴장됐던 통화의 문제는 시중에 방출되면서 유동성은 크게 줄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제2의 그 유동성 장세다 이런 그 표현이 나올 만큼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풍족한 상태인데요. 네. 이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자금 규모가 크게 줄지 않을 거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대목은 사실 빈라면 사망 소식 이런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변수다. 그만큼 지난 10년 동안 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빈라덴과 9/11 사건이 아주 뼈아프게 트라우마, 상처를 줘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개인들의 이런 자금의 보유하는 행위는 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제까지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지금 각 시장별로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는 네. 지정학적 위험이 그렇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전체로 보면 이런 빈라등 사망 소식 이것을 올해 들어서 제스민 혁명, 일본 대진 사태 이런 게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일회성 이렇게 재료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소식이 빅뉴스든 스몰뉴스든 관계없이 네. 사실상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래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누차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네. 역시 주가는 경제 기초 여건의 얼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시청자분께서는 이러한 빈라덴 사망 소식에서 크게 불안해 오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우리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시청자분의 투자는 그날 하루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각도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악한 사건이 발생할 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주가를 떨어뜨려 있어더라도 네, 그렇죠. 그것이 제스민 혁명이 이렇게 기대가 될 때는 해결에 돌파할 때는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네. 빈라덴 사망 소식과 같은 이런 호재가 났을 땐 주가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이런 모습인데요. 일이 일비하면 투자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투자에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시장을 길게 보지 못합니다. 시장을 길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정작으로 개인의 그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는 이런 중장기 자금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어제 이런 빈라덴 사망 소식에 딱 나왔을 때 얼만큼 시장을 부추기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실 그 시장에 나오지 않아야 우리 경제 그 중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주가가 경제 여건에서 따로 노는 이런 일시적에서 따로 노는 이러한 현상이 좀 빨리 제거돼야 사실상 한국 경제에서 금융이 실물에 주도는 이런 양상이 되면서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모든 이 금융 변수는 경제 기초 요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것이 위기를 방지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재료가 나왔으면 어제 그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주가를 띄우는 이런 시각은 아마 시청자분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한국 증시의 건전한 기본에 의존해서
중장기로 투자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시킬 이러한 그 필요성에 대해 본다면 네. 하루빨리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만치님 아무 생각 없이 이 뉴스를 접했었는데 오늘 전해주시는 이야기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네, 어제 생겼던 긴급한 사안이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까지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절의 여왕이자 가족의 달인 5월이죠. 미래에셋 미디어 저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생방송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바비와 클래식 명곡이 만나는 바비 음악회 티켓 선물해 드립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동님, 사이언님, 스파이더맨님 등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